안녕하세요. 수민다스입니다. 2020년 오늘이 1월 5일 토요일이 아니고 1월 5일 일요일 정분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 제가 어제 정분실에서 다소 흥분을 한 나머지 몇몇 특정 팟캐스트들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좀 격한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일단 사과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분들을 어, 제 경쟁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이동영 씨나 김용민 씨나 김호준 씨나 뭐 또는 이제 UMC나 이런 사람들이 언론인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냥 장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꾼, 사업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인 미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인의 어떤 그 역할을 나름 한다고 자부하는 에, 저 같은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그분들은 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제가 말하는 거를 또는 저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특정 어떤 정파를 지지한다고 천명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만 주구장창 해주면 자연히 급속도로 팔로워가 늘어나겠죠. 예를 들면 지금 그런데 가장 목말라 있는 세력이 누구냐? 안철수 씨라든지 이재명 씨라든지 그런 쪽을 지지하는 팟캐스트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 컨텐츠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손을 잡고 내가 여러분을 도와주겠다. 난 여러분들의 어떤 스피커가 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폭발적으로 조회수라든지 뭐 구독자가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좀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 저는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정치인인 건 아닙니다. 이건 지질학자가 돌이 아닌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튼 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켜볼 거고요. 또 그분들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만큼 얼마나 책임을 지고 행복하게 사는지도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아무튼 이쯤 말씀드리고 오늘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리기 전에 엊그저께 이제 MBC에서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딱 법무장관 되자마자 검찰의 어떤 인사, 조만간 이제 검사장 인사가 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뭐 이런 자리들이 인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거다. 하면 6개월 앞당겨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6개월 앞당겨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거라고 해가지고 MBC에서 이걸 특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안을 벌써 청와대에 보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아직 제청 단계는 아니고 그냥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라는 어떤 초안 단계인데 일단 청와대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한테도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기로 했답니다. 이거 가지고 문바들이나 이제 조국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이런 분들 또 보수 쪽 이거 진보 쪽 이거 간에 다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언론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냐면 드디어 추미애가 윤석열의 손발을 자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아직 까본 건 아니니까. 다만 그 보도 내용 중에 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포인트로 해서 봤을 때 저거는 윤석열 손발을 자르는 건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MBC 보도 내용을 보면요. 유출된 이제 검찰 인사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게 이제 제 눈길을 확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차피 윤석열 최측근이니까 바꾸는 건 이해가 가는데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금 조국 씨가 앉혀놓은 조국 씨의 가장 최측근이거든요. 제가 이전부터 누차 말씀드렸죠. 조국의 핵폭탄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과거 2012년 당시 모 법원의 부장검사였고 그때 이제 정경심 씨에 대한 고소가 들어온 건이 있는데 이 고소건을 수사하는 수사검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수사하지 마 라고 이제 압력을 줘서 무마시켰던 의혹이 있다. 그 의혹의 주인공이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을 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이 사람은 2019년 7월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가장 측근이죠. 지금 김호수 법무차관보다도 사실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더 조국의 측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교체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올렸다는 인사초안에 조국 씨의 최측근인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성윤 씨를 교체하는 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장급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앞뒤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간다. 그러면 일종의 승진 같은 거죠. 또는 서울고검장으로 간다. 이것도 승진입니다. 그런데 지방검찰청의 장으로 가거나 또는 그 사법연수원이나 이런 한직으로 밀려난다 그러면 좌천입니다. 보통 법무부 검찰국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코스는 법무부 차관이거나 또는 이제 고등검사장이거나 하여튼 법무부에서 엘리트가 밟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조국 씨하고 가장 가까운 최측근을 거기 앉혔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찍어내는 겁니다. 6개월이나 빨리. 그 안이 지금 인사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이전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추미애 씨는 윤석열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 거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켜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간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찰 최고위직 중에 조국의 가장 측근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날려버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려면 이 이성윤이라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요 다음 자리가 어딘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만약에 승진 코스를 밟으면 그거하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좌천되면 날아가는구나. 추미애는 윤석열 편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사 책임자들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뭐 대검 공안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꿀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조국 씨에 대한 수사는 끝났고요.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재판 유지하는 거는 그 검찰 고위 간부들 수사 책임자들 바꾸는 거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외에 다른 수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동부지검이나 뭐 다른 지검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검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밑에 부장검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요. 그 윤석열 씨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검사들조차 이젠 윤석열을 지지하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워낙 검찰 조직 자체를 때리기 때문에 검찰들이 이제 단결을 해서 뭉친 겁니다. 지금. 원래 소수정예 조직은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범죄인데 범죄자들이 지금 단결을 해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우리를 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똘똘 뭉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사실 지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조국을 아직까지도 조국에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3, 4개월 전이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게다가 추미애 씨도 그 판사 출신이거든요. 이 상황을 그렇게 녹록하게 안 볼 겁니다. 그 법관 출신들은요, 대부분의 법관 출신들은 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검찰 수사가 한심한 게 아니라 저렇게 잡범이 법무부 장관까지 갔던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왜 저런 욕심을 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지,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과잉해서 했네 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결론은 이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은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거 모르는 길바닥에 있는 민간인들이나 검찰이 너무하네 이딴 소리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곧 추미애 씨의 어떤 그 인사안이 공개가 될 경우에, 검찰 인사가 진행될 경우에 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잘 보시면 추미애 씨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들어왔는지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꼭 참고를 하시고요. 저도 이제 계속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 여담이 좀 서론이 좀 길었고요. 중간 광고를 제가 저번에 제 지인들에 대한 광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광고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중간 광고를 한 3편 정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인분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봐서 저 괜찮다 싶으니까 광고를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고 삼아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미더스의 어떤 선택이 어떤 건지. 예. 첫 번째는요, 그 수제 비누를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트위터에 콰지님이라고 계시는데 네이버 검색창이나 구글에 아마 코지 비누라고 검색을 하면 그 수제 비누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이제 믿을만한 신뢰성 있는 분이 만드시는 거고, 또 이제 그분이 비누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예, 뭐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분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는 것만 믿어주시고요. 혹시 수제 비누 필요하신 분은 검색창에 코지 비누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즉흥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도라마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일본 그 드라마 컨텐츠 같은 거를 이제 자막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그 무료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다만 이제 옆에 조그맣게 광고가 뜨죠. 근데 그건 어차피 뭐 트래픽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본 최신 드라마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일반적인 자막, 뭐 개인이 만드는 자막과는 차원이 다른 그 맞춤형 자막을 보실 수 있고요. 게다가 일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좀 배웠는데 일본어는 원래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할 때 와타시와 각세 데스 라고 해서 와타시가 나는이고 각세가 학생이고 데스가 입니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일본어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충 일반인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한 6개월 빡세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본 책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한문하고 이제 이렇게 히라가나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문을 좀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일본 책을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일본이 왜 좀 중요하냐면요. 일본은 사실 이제 출판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체적으로 출판되는 그 생산되는 자료들 외에 외국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해서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좀 할 수 있으면 그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게다가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하고 어떤 문화적인 스타일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거를 먹고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또 천연 자원이 없는 것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근대화하면서 사실 일본 거
지하철 시스템도 그렇고 많이 베껴 온 것도 있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 회화라든지 일본어 뭐 독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일본 여행 가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라마 코리아는 사실 어학 사이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나 이제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어학도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도 있고요. 어플이 있나요? 어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 도라마 코리아를 검색하셔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파주에 가시면요. 파주 출판단지 가시기 전에 그 해장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정해 해장국이라고 물론 선지가 들어가 있는 해장국인데 선지하고 이제 내장이 들어가 있는 해장국인데 굉장히 진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뭐 지인들하고 같이 가실 경우에는 그 내장 무침이 입에 침이 고이네요. 그 내장 무침이 있거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양대 근처에도 마장갈비라고 거기 내장 무침을 한때 팔았습니다만 제가 먹어보니까 그거만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 쪽에 가시게 되면 자유를 타고 쭉 가시다가 출출하다 이러면 정해 해장국을 검색해서 거기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제 지인이 뭐 군산에 계시는 뭐 지인의 친척이 운영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괜찮습니다. 꼭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뭐 사실 저보다 한 100만 배 더 유명한 분이시죠. 내가 이제 오키나와 여행을 가고 싶다라든지 또는 상하이, 마카오 또는 이제 뭐 인도 여행을 가고 싶다. 북경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가이드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환타라는 본명 전명윤 AKA 환타라는 독보적인 가이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많은 저수를 남기고 계시는데요. 거의 정약용처럼 막 쓰십니다. 그냥 많은 어떤 그 저작을 남기시는데 그분이 쓰신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출판량을 자랑하는 환타님의 가이드북 참고를 하시면요. 굉장히 알찬 여행을 하실 수 있다. 게다가 환타님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북을 작성하실 때 첨단 기법을 많이 쓰십니다. QR코드라든지 뭐 또는 뭐 육각 그래프로 된 어떤 그 비교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고 환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한 뒷돈을 받고 가이드북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A 호텔 어떤 뭐 A 호텔이 있고 B 호텔이 있을 경우에 두 개가 비슷비슷할 경우에 둘 다 가서 취재하시고 그걸 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 호텔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방도 공짜로 주고 너한테 촬영 비용도 좀 제공해 줄 테니까 저 B 호텔에 대해서는 쓰지 마라 라고 하는 청탁이 들어올 경우에 환타님께서 단호하게 이 청탁을 거절합니다. 이런 가이드북 작가 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다가 단순히 가이드북만 쓰는 게 아니라 음식에도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환타님의 가이드북에 있는 어떤 그 식당들을 가보시면 맛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그분이 쓰시는 족족 분쟁이 생기고 그 지역에서 뭐 잘 안 돼가지고 이게 해당 지역이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좀 고통을 좀 받고 계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홍콩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새로운 영역을 계속 구상을 하고 계시고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타 전명윤님의 책을 검색하셔가지고 그냥 사두세요. 그냥 환타지 없는 여행이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 가이드북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북 작가가 쓰는 책이랑은 좀 다릅니다. 깊이도 있고 철학도 있고 정치학자인 제가 보증을 합니다. 저하고 가까워서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가깝다고 치면은 그렇게 가깝지도 않거든요. 예. 한 달에 한번 볼까 말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환타님의 가이드북 광고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가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죽 벨트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또는 뭐 가죽 그 핸드폰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 데볼프 검색창에 데볼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제 황야의 일이었는데 나쁜 사람이 그 이름을 낼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스테판 볼프였는데 그거에 이제 이름을 바꾸셔서 데볼프가 됐습니다. 그 뭐 1인님의 어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방송 딴지라든지 또 그 알실이라든지 또 이제 뭐 필수교양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많이 소개가 됐고 사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원치 않은 광고를 하는 그분이 부탁하지도 않은 광고를 하는 거를 그분이 과연 흡족해 하실지 알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고하기 때문에 매출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원체 제품이 좋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예, 제품 좋습니다. 가죽이 너무 좋습니다. 한때 뭐 사람 가죽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건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가죽을 사용을 하시고 그 만드는 어떤 장비 같은 것도 직접 개발해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뛰어난 제품 퀄리티를 자랑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황야의 일이 그분께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십수년간 과거 이제 군 복무하실 때 그분은 이제 공개를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연히. 하지만 제가 우연찮게 이제 그걸 들었고 굉장히 그 존경스러운 어떤 업적을 세우신 분이고요. 굉장히 힘들게 군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어떤 그 뛰어난 전쟁 영웅 전쟁 영웅은 아니군요. 예. 뛰어난 영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가죽 제품 살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쪽을 연락해 보시라. 가죽 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 제품을 한 4개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사자들이 원치도 않은 광고를 제가 지금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광고를 내리기를 원하신다면 저한테 DM을 주시면 제가 다음에는 광고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출미애시 관련 얘기하고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일단 1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조만간 2부 녹음해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가능하면 3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좀 처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편당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